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제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니까 많은 규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요, 어떻게 풀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행 재건축 절차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맨 위에 있는 게 현행 절차예요.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해서 말입니다. 이 안전진단만 1년 걸리거든요. 1년. 그리고 입안 제한을 하고요.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요. 이게 3단계예요. 그리고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이게 6단계까지 넘어가고요. 사업인가 관리 처분, 착공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요. 9단계입니다. 9단계. 9단계입니다.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조합 설립 이 3단계만 하더라도 2년이 소요되고요. 바로 이 부분들 안전진단 없이 30년만 되면 재건축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면 1년을 줄였거든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신청이나 조합 설립은 사업 인가 전에 하면 됩니다. 그냥. 굳이 말입니다.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과 더불어서 조합이 설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또 절약이 됩니다. 지금 규제가 그만큼 많이 풀리면 9단계에 걸쳐서 시작되던 재건축 절차가 지금 4단계가 거의 없어져서요. 5단계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요. 30년 넘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입안 제한을 하고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요. 사업인가 전에 안전진단 받아내고요. 관리처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적어도 3년을 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개발, 이게 줄여갖고 신통기획이라고 합니다. 신속통합개발까지 합쳐지면 적어도 재건축 기간이 6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6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시장의 우려, 인허가가 적어지고 착공이 적고 그 다음에 이게 분양이 적어지니까 지금 정부는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제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재건축에 이게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안전진단이었잖아요. 그런데 30년 넘으면 안전진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업인가증까지 통과만 하면 되고요. 추진위 구성도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그냥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2년 걸리는데 추진위 구성도 그냥 30년이 넘으면 가능하고요. 조합 신청은요.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되면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정비구역 신청이라는 게 3번째 단계잖아요. 이 단계에서 이미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조합 설립은요.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해서 설립을 가능하다. 조합 신청이나 조합 설립도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하죠. 이렇게 단축을 하면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3년을 줄였다고 이야기하고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과 합치면 신속통합개발계획과 합치면 이게 적어도 재건축이 6년 앞당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더 핵심적인 내용들 재건축 부담금도 굉장히 줄였습니다. 법 개정 이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 개정을 했거든요.
예, 법 개정 전에는 1억 1천만 원 내던 재건축 부담금이 법 개정 이후에는 5,50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신탁 방식 비용하고요. 또 공공임대 비용을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면 2,800만 원이 됩니다. 2,800만. 여기에다가 1주택자 20년 장기 보유 부담금 70% 면제를 하면요. 840만 원만 내면 재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20년 장기 보유 부담금이 70%까지 면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고통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1억 1천만 원 내던 게 840만 원만 내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재건축한다 그러면 빨리 재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재건축의 부담 굉장히 덜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안전진단 통과 기준도 확 바꿨습니다.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2018년 3월만 하더라도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게 50%에서요. 2023년 1월에는 30%로 낮췄습니다. 30%로 낮췄고요.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요. 과거에는 15%였다면 2023년 1월부터 30%로 높였습니다. 여기에다 설비 노후화도도 기존의 25%를 30%로 높였고요. 비용 편익도 10%로 그냥 뒀습니다. 비용 편익은.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30%까지 주거 환경도 30% 설비 노후도도 30% 이렇게 구조 안전성을 확 낮추니까 다른 것을 높여가면서 쉽게 말하면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까지 합쳐지니까 아무래도 말입니다. 재건축은 더 빨리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예상하는 것은요. 재건축 재개발 제도 개선 시에 2027년까지 공급 가능한 가구 수가 전체 2027년입니다. 생각보다 멀리 안 남았습니다. 95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에서는 수도권에서는 55만 가구고요. 지방에서는 20만 가구. 그리고 재개발은요. 수도권에서 14만 가구고요. 지방에서 6만 가구. 전체 합치면 95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95만 가구나 공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가 되겠죠. 인허가가 덜 돼서 문제다. 착공이 덜 돼서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 재건축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키면 3년에다가 신통기획 3년까지 6년을 단축시키면 재개발이 빨라지면서 전체적인 공급은 문제없이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규제를 그만큼 확 풀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재건축을 완화시켰을 때 기간을 줄였을 때 그만큼 말입니다. 조합 설립이 빨라지고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서울에는요. 상계동 주공 6단지 7단지 여기가 난리잖아요. 이제는 뭐 환호성을 부를 만하죠. 중계동 주공도 마찬가지예요. 6단지 7단지 1230가구고요. 상계동도 2634가구입니다. 강남구에도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가 있고요. 도곡 한신이 있습니다. 목동에도 목동 11단지가 있고요. 이게 수도권으로 늘어나면요.
고양시에 백송 5단지가 있고요. 예, 백송 5단지.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에는 솔밭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는 충무주공 2단지가 있습니다. 1차 2489가구니까 적지 않습니다. 성남시 여기도 한솔 3단지 한일이 있습니다. 416가구. 다시 말해서 재건축 사업 단계가 축소가 되면 아마 이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을 겁니다.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말입니다. 재건축이 빨라지고요. 시장의 공급은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결국은요. 서울 집값, 재건축 집값은 좀 덜썩덜썩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재건축이 이렇게 되면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면서 서울 집값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지독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될 때는요. 항상 말입니다. 시장에 반드시 반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지금 당장 말입니다. 수도권이나 혹은 서울에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사러 가겠다. 아마 이런 분들도 당장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심 또 조심하면서 투자하시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투자하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늘 투자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또 나만의 투자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집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을 굉장히 예리하게 보고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들어갔다가는요. 오히려 말입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할 때는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2일 총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여당이 과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 한 번쯤 보고요. 또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보고 접근을 하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아마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물량이 많잖아요. 물량이 많으면 가격만 떨어뜨려 주면 누구라도 사겠다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중심으로 다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량은 걷어들일 수도 있고요. 나는 재건축 30년 이상 된 재건축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떨어뜨려도 지금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냉철하게 보시는 것 잊지 마시라는 말씀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아마 시장의 변화 제가 봐서는 대단할 거라고 보여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재건축의 이슈가 크거든요. 그만큼 재건축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면요. 집값도 꿈틀거릴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